예, 오늘이 한국전쟁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이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 국방부가 해병대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공군과 해군 훈련도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적십자회담도 있었고요. 그렇죠. 체육회담도 있었고, 이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물론 있고요.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비핵화라는 건 정말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4.27 선언 이행을 위한 작업들은 굉장히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자꾸 비핵화 쪽을 저희들이 간과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쪽이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일단 남북 관계가 일단 모멘텀을 마련했으니까 접촉면을 넓혀가겠다는 거죠. 접촉면을 넓혀감으로 두텁게 남북 관계를 두텁게 쌓아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도 잘 만회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전히 저희들에게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부분 비핵화 문제가 있던 거죠. 과거의 경험들을 보시면 충분히 그걸 이해가 갈 겁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2년에 우라늄 고농축 시설 HU 때문에 사실은 남북 관계가 다 무산됐습니다.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2009년에 또 2차 핵실험하면서부터 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의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안보학자는 계속 핵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고 북한의 호응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그걸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또 한쪽에 트랙이 돼 있고요.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 부분은 또한 축이 돼서 이렇게 두 바퀴가 돼서 이제 돌아갈 텐데 저희들이 이쪽 면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비핵화 부분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진척이 돼야 되는데 북미 실무 접촉은 아직 없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갈 것 같아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죠. 8월 달 날짜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오늘 1차 상봉 대상자 50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596대 1인가요? 굉장히 6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이거든요. 고령의 대상자, 또 나중에 상봉 의사까지 여쭤가면서 이제 최종 100명이 선정이 됩니다. 글쎄요, 이게 정례화되고 또 서신 교환도 돼야 되고 화상 상봉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바라는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또 그 과정에 북한 측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그 부분도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이 이산가족 상봉을 바라보는 시각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을 인도적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른 시기에 범위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과 같은 경우는 체제 안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한국의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제한되고 규모도 소규모로 하려고 하고 이런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전에 중국 식당에서 탈북하신 분들 일부 분들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고 북한이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라든가 서신교환 이런 것은 아직 북한이 꺼려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결국엔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주 조금 너무 안타까운 소규모지만 이번에는 8월 달엔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은 걸 원하는 그런 탈북자들은 조용히 처리해서 돌려보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하지 않고 동시에 돌아간 사람과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가족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풀고 동시에 우리도 북측에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억류자 6명과 또 국군포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것이 한 번에 풀리진 않지만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다. 그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도 정례화를 하고 임시 사무소라도 만들어서 언제라도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이런 로드맵,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의견을 교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조금 지금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 그래도 이것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남북 그 군사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대령급 수석 대표인데 남측 그 출입 사무소에서 일단 열렸거든요. 이게 빈거 공개로 열렸는데 군 통신선 복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군 통신선 복원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일부 해서는 뭐 복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동해 개성 측에 세계선이 서해 세계선, 동해 금강산 관광 라인에 세계선이 있습니다. 왜 세 개냐면 하나는 음성, 두 번째는 팩스, 세 번째는 예비선입니다. 각각 예. 있었는데 예. 지난번에 복원할 때 서해선에서 음성은 복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운영을 안 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 팩스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것을 갖다가 보수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동해는 산불이 한 번 나서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새로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그렇고요. 이러한 뭐 군 통신선 복원의 의미는 가장 기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서로 출입기역 문제가 있을 때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비핵화와 별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도 미국은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일시 유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리고 이제 해병대 연합훈련 K-메이브라고 들었습니다. 그 훈련도 무기한 연기하게 했고요. 26일부터 하기로 했던 그 태국 훈련 그것도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군 서북도서 K9 실사격 훈련도 중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소식통의 어떤 인용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1년에 이런 어떤 중지 내지 유예 군사훈련 이게 갖는 의미,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지난번에 북미 협상위에 전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한미군 당국과 얼마나 많이 조율돼서 지금 이게 됐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어떤 공동의 그 연합 전선 훈련의 어떤 능력이랄지 이런 걸 배양해야 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K-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간의 공동 해병대 공동 연합 훈련입니다. 그럼 오키나와에서 와 있던 이제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 해병대도 같이 연합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해병대라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연합 정원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 코리도를 진입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예. 가장 먼저 움직이는 훈련인데요. 그것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십 차례 하는 훈련인데요. 그 소규모긴 합니다만 그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대단히 이 지금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의 연합 그 태세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좀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군 독자적으로 하는데 연합으로 훈련하는 것들, 예. 뭐 태극 훈련이나 화랑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가지가 혼재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내 구축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실내 구축 기본은 사실은 훈련을 하게 되면 상호 실내 구축 이 훈련에 대해서 상호 통제하는 것 그리고 상호 방문해서 참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의 실내 구축 조치 대단히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내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제 바람인다면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같은 수준의 같은 용도의 어떤 훈련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참관을 하거나 상호 통지를 하거나 하면서 서로 간에 실내 구축을 이루어 나가는 게 맞지. 우리만 중단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실내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맞지 않는다. 예. 군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 5인에 의한 서로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매우 초보적이지만 중요한 조치지만 연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내 구축 조치 일환이라 그러면 상호 간의 균등한 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는 이것을 핵과 연동시켜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와 어떻게 연동시켜서 이것을 쓸 것인가 이 카드 차원에서 우리가 협상 차원에서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일찍 버렸다. 일찍 우리가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북한 쪽에 그 선의를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명분은 되지만 정치적인 명분은 되지만 전략적인 명분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카드를 소진해 버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로서는 좀 불편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28일 날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 같은데 이런 속도전 있게 전개되는 그래서 이게 속도전 있게 전개될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미국, 또 북한, 한국의 안보 정세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비행기도 어떻게 보면 항공을 전개할 때 비행기가 뜰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비핵화 논의의 초반 단계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군사훈련 사실 북측에서 요구한 것은 전략자산이 오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야기했던 건데 어떠한 연합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다 당분간은. 그러면서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 빨리 해라. 예. 시간표 합의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그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합군사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그 기획과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 미국 국방성도 사실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우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동맹의 가치보다는 비용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쪽에서도 당황을 하고 한국과 협상을 하면서 이번에 아마 우리를 안심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티스 장관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협상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정상 간에 합의된 부분을 갖다 이행해야 되는 국방당국의 의무가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규모의 군사훈련은 중단을 하고 어느 규모는 계속해서 한다. 이런 것을 지속하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한다. 예. 그 기간 중에 북한에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다시 재개한다. 이런 큰 틀의 합의가 지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매티스 장관이 오면 그러한 논의를 할 거고요. 또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미국의 강경한 조치들 예. 그 중에 하나가 군사적 옵션인데 그러한 메시지를 중국에게 전달함으로써 혹시 모를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견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면 문제가 풀리는데 북한이 빨리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거나 예. 시간표에 합의를 해주는 거죠. 북미회담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분위기인데 북미 실무 접촉도 그렇고요. 그 공동 합의문에 있었던 마지막 항인가요? 유해 송환 문제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 미군 감식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식팀이 가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판문점에 일부 운구함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일부 오산으로 옮겨서 이제 하와이 본토나 이렇게 이송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 운구 절차에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을지 어떤 뭐 그걸 의전이라고 해야 애우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을지도 궁금한데 이게 북한과 미국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방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No one left behind. 그러니까 누구도 그 현장에서 남겨두지 않겠다. 그것이 강력한 미군을 유지하는 정신적 기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 전쟁에서의 그 유해를 송환받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고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200구의 상당, 정확하게는 100여 구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송환받고 한다면은 미국은 이것을 북미 관계 개선의 커다란 상징적 조치로 인정을 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비핵화 시간표라든가 이런 부분의 진전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지금 필요한데 그 부분이 모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언제 방북을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시간표를 언제쯤 이것을 갖다가 합의해 줄 것이냐 하는 예. 부분인데 이렇게 유해 송환을 단발성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핵화하고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북한도 한다면은 미국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
국가 진전이라는 의미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렇게 대응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박사님 보면 예. 이 대통령이라는 직을 보면 사실 대통령의 직은 정치가이면서도 정책가이기도 합니다. 정책가라는 이야기는 최소한의 그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국민 정서에 안 맞거나 국민들에게 불편할지라도 국가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확인하는 것이 정책가의 입장일 겁니다. 대통령은 정책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가이기도 한 거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정치가로서의 행보가 너무 무게중심이 커져서 이 유해 송환 문제 같은 것들에 더 크게 그것을 부풀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적인 문제의 해결이란 측면에서 정책가로서의 에너지를 조금 적게 갖고 정치가로서 너무 그걸 선전하거나 하는 것들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번에 이제 유해 송환 같은 경우에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형적으로 해왔던 이 미북 관계를 풀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렇게 억류자 문제를 풀어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유해 송환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지고 늘 미북 간의 관계에 어려울 때마다 그걸 가지고 돌파해냈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갔죠. 송환, 억류자 송환 문제를 해서 유해 송환하면 굽혔고. 미국 측이 비용을 전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뭐 제재 저촉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건 뭐 유엔 결의에도 그거는 그 유해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예. 그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비행기가 가서 오산에서나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충분히 미국이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단지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들이 예전에 1995년에 보면 149 정도를 보내고 나서 미국 쪽에서 3만 불, 구당 3만 불 정도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동물뼈가 나오고 하는 바람에 미국이 용의가 있었다가 3천 불 정도 깎아서 다시 역제안했고 그러다가 뭐 결국 그것도 안 주고 그렇게 말았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따로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 남북 관계에도 그렇고 잘 자란 비용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하지 않고 예. 보다 큰 정치적인 이미지나 정치적인 틀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은 국방부가 남북이 빠른 시일 내에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와 있네요.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